안녕하세요. 아마존 체험 강사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은 애그리게이터가 뭐고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2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의 애그리게이터 회사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애그리게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회사는 한 3군데가 있습니다. 뉴베슬, 넥스트 챕터, 클릭브랜즈라고 하는 이렇게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올해 제가 3월 초에 이 3개 회사를 다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뉴베슬이라는 회사랑 클릭브랜드라고 하는 이 2개 회사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회사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두 회사 모두 신생기업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애그리게이터 회사 자체가 굉장히 신생이기 때문에 이 회사만 신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펀딩을 받거든요. 그래서 3개 회사도 다 똑같습니다. 펀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탄탄한 자금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장세 또한 매우 빠릅니다. 무섭도록 빠르더라고요. 또한 이 두 회사 혹은 넥스트 챕터까지 합치고 혹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제4의 애그리게이터까지 다 말씀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인수기업을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기는 할 건데 특히 이제 인수기업 선정 기준이 아무래도 그 미국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마다 각자 자기네들에 맞게끔 살짝 모디파이를 한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1편에서 여러분들께 이 기준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혹시 아직 1편 안 보신 분은 1편 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러한 애그리게이터들이 인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도요. 국내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마존같이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해외 셀러하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셀러만 대상으로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클릭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더 국내 온라인 판매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아이디어스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시는 소규모 중소 브랜드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는 그래도 아무래도 아마존 셀러들이니까 뉴베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뉴베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뉴베슬의 그 대표님은요. 국내 투자회사에서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오래 계셨고 M&A 업무를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M&A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아무튼 M&A 분야의 그냥 베테랑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M&A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수할 기업들을 찾는데 그 기업들의 잠재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업을 인수를 해서 단지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인수하는 기준은 어떠냐면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그러한 PL셀러여야 될 것, 소비재 카테고리 브랜드여야 할 것, 생활용품이라던가 유아용품이라던가 취미용품이라던가 주방용품이라던가 이런 거 다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이라던가 혹은 식품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인증, 등록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계정은 지금 현재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 카테고리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트렌드하지 않고 그 다음에 SKU 종류가 많지 않은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리뷰 수가 많고 그 다음에 평점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매출 중요하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은 지난 1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에서 50억 사이의 브랜드 10억에서 50억의 매출을 내는 그런 브랜드를 주로 타겟으로 보신다고 해요. 또 이커머스 판매 비중이 약 75% 이상인 그런 브랜드를 찾고요. 영업이익도 약 15% 정도 그 이상인 그런 브랜드를 찾는다고 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같죠? 틀리지 않죠? 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를 만나면 뉴베슬에서는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점수를 내실 텐데 어떻게 점수를 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멀티플 산정 로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진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 로직이 뭔데요? 어떤 걸 가지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인데 거기에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 점수랑 개수에 대한 것도 보고 브랜드 경쟁력도 보고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정이 얼마나 건전한지도 보고 성장 잠재력
고객은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 스큐수도 보고 시장 규모도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삼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또 살짝 욕심이 또 생기기는 하죠. 왜냐면 저는 굉장히 계정 건전성이 있고 좋고 오래도록 판매를 해왔고 리뷰 점수도 많고 브랜드 경쟁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살짝 이렇게 혹해지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냥 털고 나오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 그 파트너십을 3가지 종류로 맺는데 첫 번째는 양도 후에 대금을 이제 일괄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A죠. 두 번째는 그 브랜드를 양도한 그 대금을 일괄로 받는 게 아니라 자산 양도가 그 완료되는 시점에는 일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추가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성과 보수금을 배분받는 그러한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베슬이랑 이제 양도를 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각자 같이 공동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브랜드를 위해서 그렇게 공동 투자를 해서 신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신규 법인을 만든 후에 그 일정 비율을 나눠서 브랜드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3가지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모두 다 장단점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브랜드를 양도한 후에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지금 양도는 하지만 내 브랜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커갈 거야. 확실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일괄로 다 받아버리면 다 큰 다음에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어떤 성과 보수금을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번째 거는 글쎄 이거는 일반 소규모 기업들이 좀 선택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베슬이라는 회사랑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지분을 출자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번째 파트너십 방법은 사실은 이제 소규모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큰 기업들에게 좋은 그러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뉴베슬에 대한 회사 소개였고요. 그러니까 안내였고요. 제가 뉴베슬 회사 사이트를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는 넣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클릭브랜즈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인수기준 가지고 있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도 되게 비슷해요. 다만 이 클릭브랜즈의 경우는 대표님께서요. 직접 다른 사업을 경영도 해보셨고 글로벌 이커머스 투자나 M&A 자문을 오랫도록 해오셔가지고 이쪽 업계 한국 셀러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보다 더 잘 이해하시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국내 소상공인들의 그 브랜드 인수에 좀 더 진심이시고 조금 더 집중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뉴베슬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데 좀 집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는 별로 없어 보여요. 두 회사 모두 M&A에 정통하신 임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해서 올해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애그리게이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인수가 진행되는 기간들이 보통 다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평가도 이루어지고 협약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성장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성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막 시작하신 셀러님들께서는 뭐 너무 먼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 그림의 떡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 년만 꾸준히 하시면 이 인수 기준들이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 우리 이거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령 양도나 어떤 매각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도달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두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계정의 성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각이나 양
강도가 혹시 고려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시죠? 프라임 서비스. 연락주세요. 신청해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fam.co.kr입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면 메뉴에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프라임 서비스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M&A 뿐만 아니라 보시듯이 법률, 인증 서비스, 이미지 제작 서비스, 관세 컨설팅 서비스, 미국 회계 서비스,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M&A 서비스, IOR 대행, 그 다음에 KN 서비스, 그 다음에 PLI 서비스, 보험이죠. 보험 서비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셔서요. 설명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비즈니스 M&A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링크 아래에 당연히 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가 나름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정말 괜찮은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 진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제가 이 업을 하면서 하나씩 쌓인 그런 인정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트워크들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수고해서 쌓은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글로벌 셀링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서비스를 절대로 어떤 뭐 별게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 세 가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